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성매매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으시려고 굳이 변호사 선임을 해가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성구매자 중 초범인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라는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범인 경우라면 별다른 걱정을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매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죄 또는 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사실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성매매의 경우에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떨어지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죠.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성매매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물증이 확보되어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범죄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부분이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통지서를 거주지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사실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큰 메리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꼭 변호사 사무실로만 가능하냐, 직장이나 친구 집으로는 그 통지서를 받을 수 없나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사실 친절한 형사님들의 경우에는 먼저 배려하셔서 집으로 통지서가 가면 곤란하실 텐데 다른 주소로 보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간혹 누락이 되어서 신청을 했음에도 본래 주소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차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혹 형사님이 너무 깐깐하다, FM이다 이런 경우나 우편물을 받아줄 만한 친구가 없다거나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텐데 금액적인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송달 장소만 변경할 수 없을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매매 사건이 사건화되지 않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요. 어쩌다 보니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는데 사건화가 될까요? 자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매매 단속 확률은 지극히 낮다. 사건화된 경우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 일상생활을 하셔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으시는 듯해서 오늘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 규모는 연 30조에서 37조 사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지금부터 대략적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성매매 규모를 35조로 보고 성매매 비용을 1회에 대략 15만 원 정도로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누기를 하면 2억 3천만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연 2억 3천만 번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모두 성매매를 한다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딱 절반 줄여가지고 1천만 명의 성인 남성이 성매매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3천만 나누기 1천만을 하면 23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매매를 이용하는 남성 1인당 1년에 23번의 성매매를 한다는 말이고 성인 남성 전부가 이용한다 했을 때도 대략 1인당 1년에 11번 정도 이용을 하는 셈이네요. 하지만 성매매 단속 및 처벌은 이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연간 적게는 1만 건에서 많게는 3만 건 정도의 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숫자에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 남성이 단속된 경우의 수는 더더욱 줄어들겠죠. 이런 숫자 놀이로 가름해봤을 때도 퍼센테이지가 약 1%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성매매는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술김에 어쩌다가 행한 실수로 일상생활을 못하실 정도로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말씀드려봤고요. 그 이외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소유예를 받고 처벌 이전에 성매매를 한 건이 다시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너무 많은 건수가 걸린 게 아니고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라면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벌금형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단속에 걸려서 처벌받는 마당에 앞전에 성매매한 것을 자백한다면 합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렵습니다. 일단 자백인 경우에 그 자백 진술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런 자백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굳이 찾아보자면 형사가 그 자백을 듣고 현재 단속을 하고자 관심을 두었던 것이라던가 의혹이 넘치는 열렬 형사인 경우에만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성매매를 5번이든 10번이든 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99%가량 가능합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정말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면서 초범인 경우에 벌금형이 나오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성매매 업주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고 진술 번복이 많아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많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그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죠. 단속에 걸린 사건 이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는 안 남지만 경찰청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즉 수사 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100%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소유예를 주고 싶어서 줬다기보다는 행정상 오류나 착각으로 검사가 초범인 줄 알고 기소유예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 0.1% 정도의 가능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재범이 발생하면 기소유예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대가를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가라 함은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뜻하고 성행위의 범위에는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넓은 개념입니다. 연인 관계라던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관계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인 관계였다라거나 호감을 가지고 만난 사이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이 되어서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초범인 경우에는 순순히 인정을 하시고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성매매가 초범이 아니시거나 관련 우편물을 친구에게나 직장 같은 곳으로도 보내기 곤란하시다거나 그 밖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로톡이나 카페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